평일 저녁. 여보, 얘기 들었어? 어머님이 반찬 가게 접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더라. 어머니 손맛 좋은데 왜 그러지? 아마 연세 때문이 아닐까? 나이가 드시는 만큼 미각도 변하셨잖아. 예전엔 된장이나 고추장이 맛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 손님들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맛이 바뀌면 안 가게 되지. 뭔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그 가게로 여보랑 성미 이렇게 키우셨잖아. 세월이 묻어나는 만큼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서. 아니면 네가 해보는 거 어때? 장모님이 음식을 잘하시는 만큼 너도 잘하잖아. 엄마가 너 잘한다고 칭찬한 적 있지 않아? 한다고 하면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럴까? 한번 어머님한테 말해봐야겠어. 한번 해봐. 가게도 그렇게 멀지 않잖아. 근데 수익 같은 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일단 명의는 엄마라서 말이야. 그치.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원만하게 잘 해결되면 좋겠다. 잠시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 예은이가 무슨 일이야? 전에 어머님 가게 접으실까 말까 하셨잖아요. 그치. 안 그래도 손님이 적게 오니까 오히려 운영하는 게 부담이더라. 그래서 차라리 그만 접고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저기, 어머니, 그럼 혹시 그거 제가 해봐도 될까요? 가게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잘 운영되면 어머님이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솔직히 추억이 많은 장소를 그렇게 날려버린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어? 나야 상관은 없다만 해서 뭘 하려고 그러니?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어머님만 불편하시지 않다면 그럴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그럴래? 나야 손해볼 건 없으니까 말이야. 그럼 네가 다 하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해. 잘 되면 네가 가져가도 되는 거잖니? 네? 아, 저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요. 여보, 그 가게 내가 운영하기로 했어. 어머님이 상관없다고 하셔서 내가 하기로 했어. 따로 의견 물을 필요 없다고 하시네. 그리고 잘 되면 나보고 가져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이야. 잘 됐네. 평소 네 가게 갖고 싶어 했잖아. 이 기회에 경험 쌓는 것도 좋지. 그럼 이제 뭐부터 해볼 생각이야? 일단 인테리어부터 새로 해볼까 싶어. 그동안 시골 할머니 같은 느낌 덕분에 오는 사람이 꽤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운영하게 되면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지잖아. 오히려 인생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아. 가게를 한번 싹 고쳐보는 게 어떨까 싶어. 그럼 올 화이트 벽이 좋을까? 난 화이트에 원목을 같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포근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인테리어 때문에라도 공사를 좀 해야겠어.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어. 사실 어머니가 운영할 땐 손맛이라는 이름하에 청결을 약간 등한시했잖아. 근데 요즘 가게들은 위생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만큼 경쟁을 하려면 인테리어부터 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해보자. 우리가 작게 모으고 있었던 적금 하나 있지 않았어? 아마 2천만 원 정도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야. 그거 해지해서 기초자금으로 쓰자. 뭐? 그걸로 하자고? 아님 딱히 쓸 거 없잖아. 그리고 엄마 가게에 쓰는 거고 이렇게 따지면 너도 경험을 쌓기 위한 거니까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해. 고마워 여보. 그럼 그걸로 한번 잘해보도록 할게. 2주 후. 어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해주셔서 마음에 쏙 드는 거 있지? 오, 진짜 깨끗하다. 벽은 모두 화이트 색상이네? 근데 카운터는 나무를 써서 포인트도 되고 포근한 느낌이야. 그치? 여보 덕분에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었어. 어머, 가게가 깨끗해졌네? 여기 원래 있던 반짝하게 사라지고 새로 하는 거야? 아니에요. 제 시어머니신데 이제 며느린 제가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공사하느라 많이 시끄러우셨죠? 죄송해요. 에이, 뭐 그걸로 시끄럽다고 할 거 있나? 괜찮아. 아, 내가 바쁜 사람들 붙잡고 있었네. 그럼 나중에 가게 오픈하면 놀러 갈 테니까 그때 봐요. 저 할머니 누구시지? 엄마랑 아는 사람이신 건가? 그렇지 않을까? 그게 아니더라도 원래 이용하시던 가게 손님일 수도 있는 거니까. 하긴, 그것도 그렇겠다. 그럼 가게는 언제 정식 오픈할 생각이야?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지금 반찬을 생각한 게 있는데 종류가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 일단 나 같은 경우엔 사람들 기호를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어. 검은 콩저반, 야채 감자볶음, 어묵볶음은 흔하게 먹는 거잖아. 콩잎장아찌는 경상도 사람들이 먹는 만큼 생소하긴 할 것 같아. 그래도 보관 기간도 길고 맛도 괜찮다 보니 가지고 가려고. 그리고 찌개나 국 종류도 이렇게 했어. 아무래도 재료 손질하고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3일 내로 오픈하지 않을까? 평일이네. 내가 시간만 돼도 같이 하는 건데. 아쉬워. 대신 재료 같은 거 손질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하자. 역시 우리 남편이라니까. 정말 고마워. 월요일. 어때? 오늘부터 내가 일할 공간이야. 좋다. 인테리어도 그렇고 공간도 넓게 빠진 것 같은데? 혹시 조리 공간도 일부러 밖에서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야? 응. 깨끗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보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나도 손님들 오는 거 알 수 있잖아. 당장은 혼자라 수입 때문에 아르바이트 못 쓰지만 어떡하겠어. 그래, 너라면 충분히 잘해내리라 생각해. 아유, 너 데려다주고 바로 가야 된다는 게 아쉽네. 이왕이면 장사 잘 되는지 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오픈 시간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나도 지금부터 반찬 만들 생각이라 여보도 출근 조심히 해. 중간중간 연락해서 근황도 알려줄게. 오, 그거 좋은 것 같아. 혼자 장사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거든. 이상한 사람들 오면 상대하지 말고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거니까 마음 조급하게 먹지 않아도 돼. 알았어.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여보도 출근해. 알았어. 그럼 밤에 데리러 올게. 조심히 다녀와. 잠시 후. 어머, 반찬 가게가 다시 열었네. 예전 사장님도 좋았는데 이번에 바뀐 거예요? 네. 사실 제가 며느리인데 어머님 대신 운영하려고 이렇게 좀 바꿨어요. 예전보다 깔끔하고 더 괜찮아 보인다. 오늘 행사하는 거 맞죠? 밖에 보니까 3+1 행사한다고 적혀 있던데. 네, 물론이에요. 이번 준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니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설문지인데 드셔보시고 다음에 방문할 때 주시면 반찬 하나로 바꿔드릴게요. 좋다. 그럼 난 이렇게 4개 사갈게요. 그리고 주위에 소문내도 되죠? 저야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오늘 개업한 덕분에 첫 손님들이시거든요. 앞으로 가게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 어머머, 너무 참하다. 맘만 좋으면 알아서 입소문 날걸? 그 할머니는 이런 참한 며느리가 있어서 좋겠어? 솔직히 누가 자기 가게를 이렇게 바꿔서 운영해주겠어? 그치? 나도 그게 부럽다니까. 우리 며느리는 얼굴 한번 보자고 하면 난리가 나. 내 아들한테 그럼 너도 우리 엄마 보러 가야지 이런다니까. 다들 사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정이야 있을 수 있지만 서운하더라고. 여튼 힘내서 장사하고. 그날 저녁. 여보, 오늘 어땠어? 연락해도 잘 못 받았잖아.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다고. 미안해, 너무 바빴어.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추가적으로 반찬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어. 뭐? 추가로 만들 정도였어? 와, 진짜 냉장고가 거의 비었네? 나도 이렇게 많이 사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오전에 어머님 2분이 다녀가셨는데 그분들이 홍보해주신 모양이야. 감사해서 어떡하지? 그럼 더 맛있고 다양한 음식으로 답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반찬을 많이 산다는 건 그만큼 집에서 해먹는 사람이 없단 말이잖아? 종류만 다양하면 많이 오실 것 같아. 그렇겠지? 메뉴 개발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첫날에만 벌써 이만큼 벌었는데 막 설레는 거 있지? 물론 인테리어나 식재료 값을 뽑기엔 한참 멀었지만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된 거 여보도 경차 하나 뽑는 거 어때? 새벽마다 농수산물 시장 가잖아. 차가 있으면 사오기 편하지 않을까? 이런 마트는 꾸준하게 납품받기 부담스러울 것 같아. 어? 그래도 돼? 안 그래도 어떻게 시켜야 되나 고민했는데 고마워 여보. 필요한 거 있으면 천천히 갖추면서 해야지. 그럼 나랑 지금 차 보러 가자. 어차피 가게는 오늘 이걸로 끝이지? 응. 반찬도 거의 다 떨어져서 운영하는 건 의미 없을 것 같아. 그럼 나 이것만 문에 붙이고 나갈게. 먼저 가 있어. 6개월 후. 어머, 부녀 회장님 오셨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 마침은 우리만 알고 싶었는데. 에이, 2분께서 얼마나 힘이 되주셨는데요. 은근슬쩍 가게 소문내주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처음이라 겁이 많았는데 2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 걸 깨달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 예은 씨가 능력 많아서 그런 거지. 이 주위에 이렇게 깔끔하고 맛있는 반찬 가게는 없다? 왜, 미역줄기 반찬 있지? 난 여기가 제일 맛있더라고. 그렇게 조리한 거 처음 봤잖아. 우린 식초로 조리한 건 봤어도 소금이랑 참기름이 들어가는 건 또 처음이었어. 근데 특유의 맛을 잘 살린 것 같아서 좋더라고. 감사해요. 전 부모님이 항상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엄마 손맛을 그대로 전한 것 같아서 기쁘네요. 오늘은 다른 반찬들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편하게 구경해주세요. 그래, 그래. 우리 골라서 갈 테니까 저기 계산해달라고 아우성이 손님들한테 가 있어. 네. 그럼 계산해드릴게요. 그날 밤. 요즘 많이 바쁘네. 예전보다 사는 양도 늘어났고. 장사는 잘 되고 있는 거야? 응. 첫 달에 내가 매출 총 2,700이었잖아. 물론 재료값이랑 이것저것 나가면 원금 회복도 못했지만. 그래도 두 번째 달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 월 순수익이 1,000만 원은 나오고 있어. 인테리어 했던 것도 회수했고. 월세는 어머님한테 보내드리고 있거든. 1,000만 원? 와, 그래서 요즘 우리 집 반찬도 화려해지고 있는 거야? 연구도 할 겸 겸사겸사라고 할까? 우리 남편이 알고 보니 엄청난 미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조언해준 대로 좀 바꿨더니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 있지. 이걸 왜 이제 알았나 싶더라. 그치? 내가 맛은 잘 알아본다니까. 응? 어머님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네. 잠시만 받을게. 잠시요. 예은이, 넌 전화하는 게 그리 어렵니? 죄송해요. 요즘 가게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근데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 가게 요즘 그렇게 잘 된다면서? 역시 내가 털을 잘 닦아냈다니까. 보안이 한몫 잘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달부터는 성미한테 넘겨.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다 맡기기로 하셨던 거 아니에요? 맡기기로는 했었지. 근데 내가 언제 너한테 그 가게를 통으로 준다고 했니? 애초에 거기가 주변에 반찬 가게도 없어서 명당이었어. 왜 단골 손님들도 있어서 대박난 거 같고 뭘 그렇게 유세 부리니? 성미 사장 시키고 넌 한 달에 200이면 되지? 월급 받아 먹고 살아. 어머니, 반찬 만드는 게 힘든 일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 아가씨가 시장 가서 장 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선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냐고요. 그건 당연히 내 일이지. 월급 받아 먹으면서 그런 것도 못해? 그동안 월세 같은 거 걱정 없이 잘 살았을 거 아니야. 전 그 값을 매달 통장으로 보내드렸어요. 처음에 터치는 일절 안 하시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됐고, 가게 안 내놓을 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잘 되는 내 가게를 너 같은 며느리한테 주겠니? 사랑스럽고 귀여운 내 딸한테 줘야지. 그렇게 알고 있어. 난 성미한테 다음 달부터 나가라고 할 거니까. 잠시요. 엄마가 뭐래? 응? 잠시만. 예은아, 너 울고 있는 거야? 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울고 있어? 여보, 어머니가 가게 그만 접으래. 아가씨 줄 거래. 나보고 월급이나 받으면서 지금처럼 일하래. 뭐? 망해가는 가게를 네가 다 살려놨는데 그걸 성밀 준다고? 음식 한 번 안 해본 애한테 반찬 가게가 뭔 말이야? 다음 달부터 나오라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전화 왔어. 지금처럼 장 보고 반찬하는데 월급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라고 하시더라. 처음엔 터치 안 한다고 해놓으시곤 이렇게 말씀을 바꾸면 어떡하란 걸까? 어떻게 하긴. 그냥 성미한테 가게 줘버려. 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키운 곳인데. 그리고 가게 내자. 거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너만의 가게를 열어버리자. 사람들이 성미가 하는 곳을 만족하겠어. 그니까 그 아파트 단지 인근에 하나 내버려.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다고 그래. 이거 내가 따로 모아놓은 거야. 사실 청약하려고 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게 아닐까 싶어. 솔직히 너라면 금방 메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예은아, 넌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참지 말고 아니다 싶은 건 말해. 이건 엄마가 선 넘은 거야. 그치만 여보 엄마잖아. 내가 어떻게 그래. 괜히 뭐라고 사족을 더 붙였다간 여보한테 윽박지를 거 아니야. 난 그런 상황 원한 거 아니야. 난 너랑 결혼하면서 독립적으로 가정을 꾸린 거야.
나랑 평생 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 성예은, 바로 너야? 내가 네 편이 돼줄게. 그니까 내일 근처 그 상가 같이 둘러보자. 오후에 반차 내고 가게 올게. 고마워, 여보. 진짜 고마워. 우울해서 눈물만 났는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운이 나는 거 있지. 이래서 남편을 잘 만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바로 넘겨. 내가 같이 뭐라 할 테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망해가는 거 다 네가 살려놓은 건데 홀라당 성미 준다고? 에휴, 망해봐야 정신 차릴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줘. 알았어. 잠시요. 어머,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건데? 넌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하는 거잖아. 엄마, 예은이가 하고 있는 가게에 성미 준다는 거 사실이야? 걔는 그걸 고세 너한테 일러 바쳤다니. 입이 그렇게 가벼워서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나 몰라. 그래서 준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처음이랑 말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가게를 딸한테 준다는 게 잘못이니? 망해가는 가게 살린 건 예은이야. 근데 그걸 홀라당 성미 준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 게다가 월급 200 같은 소리를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예은이가 하면 성미 걔는 대체 뭘 하겠다는 건데? 계산할 직원이 그 정도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내가 옆에서 전화 받는 거 엿듣다가 알고 엄마한테 전화한 거니까 엄마도 예은이한테 내가 안단 거 입 뻥끗하지 마. 어머, 이제 결혼했다고 아내 편 들겠다 이거니? 너도 정신이 제대로 박히질 않았구나. 그 가게는 내 단골층이 두터운 곳이었어. 당연히 거기서 장사하면 잘 되는 게 맞지 않아? 나도 내 건강만 좋았다면 꾸준하게 가게 운영했을 거야. 공짜로 사장님 체험했음. 이제 돌려줄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 엄마 생각 바꿀 생각 없는 거지? 그래, 다음 달에 성미한테 맡겨봐. 가게가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하다. 다음 날 오후. 그렇게 기분 좋아? 응, 너무 좋아. 물론 인테리어부터 제품 사는 것까지 다 해야 되지만 진짜 내 가게가 생기는 거잖아. 너무 설레는 거 있지? 그럼 다행이야. 그리고 엄마랑 성미가 하는 행동은 진짜 미안해. 저런 식으로 나올 거란 예상은 하지도 못했어.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한 김에 인연을 끊고 살까 생각 중이야. 뭐? 연을 끊고 살겠다니. 그러기엔 여보가 겪는 아픔이 더 크잖아. 괜찮아. 나도 내 가게가 생긴 만큼 더 이상 화나거나 하는 거 없어. 그 사람들 입장에선 대신 일해줄 너라는 사람이 사라진 거잖아. 분명 찾아오든 연락하든 해서 윽박지를 거야. 내 가족이든 뭐든 난 네가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 여보, 날 이렇게 생각해 줄 줄은 몰랐어. 정말 고마워. 당분간은 바쁘겠지만 우리 둘이 더 힘내자. 그리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치? 나도 열심히 하도록 할게. 한 달 후. 새언니, 반찬을 너무 담아서 파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남는 것도 없겠어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진이 별로 남지 않아도 꾸준히 오는 고객층을 타겟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경영거 안 나왔으면 말을 마세요. 이러면 내 소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당장 양은 반으로 줄이고 가격도 올려요. 2,900원, 3,900원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하, 그럼 아가씨가 하세요.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냥 아가씨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시길 바래요. 전 지금부터 일 안 할 거니까요.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나가면 어떡하겠단 거예요? 아가씨, 이론만 잘하면 뭘 하나요? 상황에 따라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가씨가 말씀하시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땡깡으로밖에 안 보여요. 양은 적고 가격을 높인다? 그럼 소비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아가씨 혼자 해보세요. 엄마한테 다 이럴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그거 하나 무서워서 못할 것 같으세요? 야, 성예은! 잠시요. 너 미쳤어? 지금 성미를 가게에 혼자 두겠다는 게 말이니? 당장 안 들어가? 제가 왜요? 어머니, 저도 지금까지 참았지만 아가씨랑 정말 아닌 것 같네요. 저도 저만의 경영 방식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이 200은 너무하지 않으세요?
그럼 차라리 어머니 소득도 없으시겠다. 모녀가 같이 일하시죠? 뭐? 예은이 네가 이제야 일을 드러내는구나. 가게를 못 가진 게 그렇게 억울하디. 근데 내가 딸을 두고 너 같은 며느리한테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어머니가 좋은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이기적인 분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 가게 전 미련 없으니까 어머니가 나가서 일해 보세요. 제가 하던 고생들 해보셔야 정신 차리지 않으시겠어요? 재천이 너 어쩌다 너 같은 일 만나선. 그래서 넌 잘못이 없다 이 말이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니예요. 저는 어머니가 아끼시는 곳이니까 달라고 했으면 흔쾌히 알겠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신우한테 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떠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잠시 후. 재천이 넌 저런 막대 먹은 애를 데리고 왔니? 무슨 말인데? 예은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단 말이야? 성미 혼자 가게에 두고 그대로 나가버렸다고 하더라. 능력 없는데 200만 원씩 주고 써줬더니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정상이야. 망해가는 가게를 겨우 살려놨는데 월급 200이면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엄마, 그 가게는 이미 망해가고 있었는데 예은이가 그렇게 살린 거야. 그걸 성미 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절대 못한다에 한 표를 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성미가 예은이보다 못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장 보는 것부터 음식하는 것까지 예은이 시켰지. 그 정도는 500원 받아야 된다는 거 몰라? 혹시 모르지? 성미가 캐셔로 일하고 사장은 예은이가 하면 오케이 할 수도 있겠지. 너희는 어떻게 된 게 둘이 똑 닮았니? 아휴, 넌 네 동생이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은 거니? 그동안 벌어먹은 게 그렇게 아까워? 그냥 입 아프게 나한테 언급하지 마. 그렇게 자신 있으면 둘이서 해보는 건 어때? 그래. 차라리 예은이 같은 애를 성미한테 붙여놓을 바에 내가 나가는 게 낫겠어. 잘 됐어. 나도 예은이 성미 밑에서 일 시킬 생각 없었거든? 앞으로 이런 거 가지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아쉬운 소리를 누가 하게 될지 궁금하다. 어? 아이, 재천아. 며칠 후. 어머, 아가씨가 왜 여기 있어? 난 사장이 갑자기 밖에서 어떻게 됐나 싶었잖아. 무슨 문제 있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아, 가게 운영할 때 문제가 있어서요. 그냥 나오고 제 가게 차리게 됐어요. 근데 여기 일하면서 사람들이 좋아져서 그런가 멀리는 못 가겠더라고요. 감동이다. 근데 내가 감 같은 게 있어서 그런데 저 사람이 예전 그 할머니 딸이라면서? 막 장사 잘 되니까 내놔라 그런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그럼 오신 김에 반찬들도 보고 가세요. 제가 이번에 종류 같은 걸 좀 더 늘리기도 했어요. 역시 아가씨 손맛이 최고라니까? 글쎄 저긴 위생도 그렇지만 양에 비해 가격도 너무 비싸. 한 상 차리려면 몇만 원이 나와버리니까 말이야. 그쵸? 전 예전 그 초심 그대로 할 거니까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그래 그래 다시 보게 돼서 좋다. 여기 그리워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어.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덕분에 기운이 많이 나는 거 있죠? 저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어여쁘게 봐주시기에요. 당연하지. 그럼 수고해. 일주일 후. 엄마, 이거 맞아? 이거 며칠 동안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야. 저기 옆에 반찬 가게 오픈했다고 하자니. 거기 이제 슬슬 사람들 떨어질 테니까 우리도 예전처럼 돈 벌 수 있을 게다. 넌 엄마 손맛 알고 있잖아. 엄마가 우리 반찬 만들어서 키운 건 잘 알고 있지. 근데 사람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야. 어쩌긴 뭐가 잘났다고 사람들이 몰리는 거야? 상도덕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반찬 가게 근처에 같은 걸 만들어버리면 어쩌잔 건지. 어차피 반찬은 맛으로 승부하는 거야. 엄마만 믿고 있으렴. 어머, 이제 다시 가게 하는 거예요? 어머, 분유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동안 오시지도 않더니. 나야 저기 반찬 가게 다니거든요. 여긴 양에 비해 가격도 비싸서 말이에요. 아이, 비싸다뇨. 우리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저 집은 남는 게 있어서 그렇게 파나? 그리고 솔직히 위생적으로 신뢰가 안 가서 말이에요. 예전엔 여기서 주방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막았네요. 그냥 며느리한테 가게 넘겼으면 좀 좋아요. 뭐예요? 지금 내가 걔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나 여기서 40년 넘게 일한 사람이야. 근데 내 손맛을 이렇게 폄하하게 있어?
오랜만에 얼굴 보러 왔는데 심성은 더 존폐기가 돼 있는 아줌마를 볼 수 있었네요. 이왕이면 저기 가서 배우는 게 어때요? 뭐, 뭐야? 그동안의 정 때문에 말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엄마, 한번 가서 보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괜히 와서 사람 속 긁고 가겠어? 진짜 저쪽에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까? 한 번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네가 갔다 와. 둘 중 하나 가게 지켜야 되지 않겠어? 아, 진짜 귀찮은데. 알겠어. 잠시요. 음, 가게도 작은데 뭐가 사람이 이렇게 어, 언니! 아, 아가씨네요? 여기가 언니 가게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반찬 가게 근처에 하나 더 만드는 게 세상에 어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손해가 얼마나 막심한지 알아요? 문제는 크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학교 앞에 문구점 3개씩 있는 것도 문제가 돼야죠. 전 다른 곳보다 여기가 상권이 괜찮다는 점, 사람들에게 생긴 정 때문에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장사 안 되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뭐예요?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가격에 비해 양은 쥐꼬리만큼 들어있으면 누가 사겠어요? 그리고 야채도 싱싱한 거 못 사게 하셨잖아요. 소비자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거 하나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가씨가 가게에 나온 후부터 비위생적이란 느낌 많이 받았어요. 사용한 물건은 아무 곳에나 두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그냥 우리 가게 험담한 거 아니에요? 소문을 퍼뜨려야 자기 가게로 손님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저한테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게 운영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뭐예요? 지금 엄마가 음식을 못한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아가씨, 저쪽 가게 사장으로 온 사람이지? 보아하니 신우올케 사이 같은데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아줌만 뭔데 끼어드시는 건데요? 거기 손님이었지. 맛도 없어, 양도 작아. 그렇다고 해서 아가씨가 친절하기라도 했어? 여기 사장님은 그런 부분 모두 챙겨줬어. 그리고 거기가 위생적이긴 해. 전에 반찬 사러 갔다 던 백사동 아줌마는 바퀴벌레 보고 기겁했다고 하더라. 어떻게 관리를 하면 그런 게 반찬통에 들어가겠어? 어쩌다 한번 들어가는 것 같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적어도 난 안 그럴 거야. 난 해충 박멸 서비스에 가입돼 있거든. 성미야, 음식 장사를 하려면 위생은 필수야. 근데 넌 그걸 모두 챙기고 있긴 해. 나한테 이런 말들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건 어떻겠어? 뭐라고요? 어디 한번 누가 잘하나 해보죠. 잠시요. 너 왜 그러고 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 글쎄 저 가게 사장 누군지 알아? 세훈이었어. 뭐? 걔가 거기 사장이라고? 이게 무슨 일이니? 여기가 비위생적에다가 가격도 세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거래잖아. 어머머, 어이가 없어서. 그럼 자기들은 벌레 안 나온다고 하니? 자기는 해충 어쩌고 해놨어 상관없대. 그래. 거기 손님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있지? 진짜 씨, 쪽팔려서 어떻게 다니란 거야. 세연님 같이 몰아붙이고 있지. 진짜 짜증나. 뭐? 그게 사실이야? 감히 신우를 연맥이려고 했던 거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안 되겠어. 어떻게든 해야겠네. 엄마, 어떻게 할 생각인데? 저기 손님들 층이 두꺼워서 파고들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너 나중에 가게 몰래 가서 바퀴벌레 좀 풀고 와. 위생? 세상에 벌레 없는 가게가 어디 있겠어? 사람들도 자기 눈으로 벌레 보면 더럽다고 생각하겠지. 엄마 똑똑하다. 그렇게 해볼게. 아이씨, 그럼 내가 바퀴벌레 잡아가야 된단 말인데. 가게가 잘 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고 와. 알았어. 갔다 오면 되는 거잖아. 다음날. 응? 저게 뭐야? 바퀴벌레. 사장님, 여기 어떻게 관리하길래 냉장고 안에 바퀴벌레가 있어요? 네? 벌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위생적인 곳에서 어떻게 사 먹으란 건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만든 반찬은 모두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체 쪽에 연락해서 방역 요청 드리겠습니다. 에? 어,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요. 이런 가게는 위생을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손님처럼 불쾌감을 느끼실 수 있는 건 모두 제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그때 서비스를 더 드릴게요. 어, 그렇다면요. 아, 근데 정말 신경 써주세요. 심장이 아직도 쿵쾅쿵쾅거리는 것 같아요. 원래 벌레를 무서워하다 보니 비명이 저절로 나올 뻔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손님에겐 어떠한 사감도 없으니 다음에 편한 방문 부탁드립니다. 어, 네. 그날 저녁. 오늘 가게 안 했어? 벌레 나와서 소독하느라 못했어. 반찬들도 전량 폐기 처리했더니 마음이 좀 아프긴 하네. 그래도 이건 나에게 했던 약속인 만큼 지키려고. 근데 갑자기 벌레가 왜 나와? 바퀴벌레 말하는 거지. 그거 며칠 전에 키워봤지 않았어? 지금까지 문제없다가 갑자기 그런 게 이상한단 말이야. 사실 어제 선미가 가게에 왔었어. 그때 감정이 엄청 상해 보이긴 했는데 설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자꾸 그런 의심이 드는 거야. 어? 근데 성민은 아니라도 엄마는 충분히 가능성 있지. 혹시 어제부터 오늘까지 녹화된 CCTV 있어? 확인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괜찮겠어? 난 여보 가족이라 의심한 거 자체가 미안한데. 의심받을 만한 짓을 한 건 걔잖아. 그리고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 있다. 박성미, 얘가 제정신이야? 저 때 바빠서 반찬 가지러 들어갔을 때야. 설마 냉장고 문을 열고 직접 열었을 줄이야. 이거 고소해버려. 영업방해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다 날리자. 뭐? 여보, 난 괜찮아. 그랬다간 어머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그럼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 거야. 저런 짓 또 못할 거라고 생각해? 그거야, 그렇긴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해도 돼? 그쪽에서 하는데 우린 못할까? 얘나, 네가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 필요 없는 거야. 내가 항상 네 편이 돼줄 테니까 너도 당당하게 하고 싶은 거 해. 어, 고마워. 그치? 내가 지금까지 드린 공이 얼만데. 1년 후. 그 얘기 들었어요? 결국 예전에 있던 반찬 가게 폐업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고 속이 안 풀렸나? 설마 가게에 벌레까지 풀 줄은 알았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윽박질렀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서 어떡하나 몰라요. 부녀 회장님은 소식 들은 거 없어요? 사장님이랑 친하시잖아요. 완전히 어머니 하면서 사랑받으시던데? 그냥 동네 주민이니까 친한 거지. 그거 고소 날려서 지금 손해배상하고 받은 걸로 알고 있어. 그것 때문에 가게 정리도 했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을 곱게 먹어야 된단 거야. 근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1년 안 됐을 때 망해갖고 젊은 사장님한테 무릎 꿇었단 거예요. 사람들이 없을 시간대라 진짠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거 있죠? 그것도 사실이지. 며느리 대박나고 자기 딸은 쪽박 차니까 그렇게 맡아달라고 빌었대더라. 근데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했는데 용서해주겠어? 회상 3개월 전. 얘나 가게 있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우리한테 고소장 냈다고 들었다. 내 얼굴 봐서라도 취하해주면 안 될까?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내가 가게라도 줄게. 저 가게 그대로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어떻게 안 될까? 이제 와서요. 어머니, 저도 이제 어엿한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거기 비위생 쪽이라고 이미 소문 났잖아요. 근데 저보고 가지라는 게 말이 되세요? 아니면 네가 두 가게 사장하면 되잖니. 내 가게가 망하고 있어. 평생 일한 곳인데 이렇게 사라지긴 못한다. 그니까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어이가 없네요. 어머니, 제가 왜 그러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못되게 해놓고 이제 와서요? 그냥 도와달라고 해도 모자를 파네. 가게에 벌레까지 풀어서 손에 입혔잖아요. 그리고 아가씨는 그에 대해 사과 한마디도 안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 저보고 가게를 도맡아달라. 그냥 그렇게 망하시고 두 번 다시 접을 생각하지 마세요. 회상 끝. 현재. 이제 속은 어때? 괜찮아? 시원한 것 같아. 여보 말대로 속 시원하게 행동 안 했음 아마 응어리지지 않았을까? 옆에서 내 편이 되어준 덕분이 아닌가 싶어. 그럼 다행이야. 난 네가 속앓이만 할까봐 걱정이었거든. 근데 어머니네 성미한텐 연락 오거나 하진 않았지? 오긴 했어. 저번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길래 돌려보냈거든. 근데 아가씨 사과를 언급해서 그런가 며칠 전에 전화 왔었어. 자기가 바퀴벌레 풀었던 거 미안하니까 소송 취해달란 거 있지. 근데 이게 사과로 끝나선 안 되잖아. 잘못을 했으면 죗값을 치르는 게 맞는데 두 사람은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용서받으려고 하더라. 그건 잘못된 거야. 가족이라도 서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 나도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냥 차단했어. 여보도 연 끊어버릴 거라고 했잖아. 처음엔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마음이 편한 것 같아.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인 게 많았구나 싶었어. 다행이야. 설마 가게에 와서 이럴 줄이야. 게다가 나한텐 연락 안 하고 너한테만 그러는 거 보니까 용서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제 우리 인생에선 없는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우리 살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혹시 와서 뭐라고 하면 나한테 꼭 말해. 여보, 고마워. 내 편이 돼줘서. 나도 기운 내서 가게 운영하도록 할게. 난 언제나 당신 편이야. 그날 밤. 무슨 일이야? 연락하지 말란 거 못 들었어? 넌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여자아이가 더 소중하다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어? 걔가 나랑 성미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 성미 걔가 자존심도 굽히고 연락할 때더라. 근데 사과 한 번을 안 받아줬다는데 사람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과는 가해자가 맘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용서란 건 피해자가 해주는 거야. 우린 용서할 생각이 없는데 왜 멋대로 바라고 있는 건데? 뭐? 너희가 어른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가족인데 그 정도 사과 한 번은 받아줄 수 있는 거잖아. 아무리 너희가 연을 끊는다고 해도 부모와 자식 인연이 쉽게 끊어질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마주치게 될 건데 그때마다 어떻게 마주하려고 그래? 그런 엄마는 애한테 왜 그랬는데? 엄마 가게 사라지는 게 마음 아파서 대신 영업했던 애야.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 것도 아니잖아. 매달 용돈식으로 드렸던 거 기억 안 나? 근데 엄만 예은이한테 어떻게 했어? 일은 그대로 하되 성미 아래서 월급 받으라고 했지? 가게는 나중에 가지면 된다고 해놓고 말도 바꿨잖아. 이런 짓을 해놓고도 우리가 연을 안 끊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언제 준다고 확실하게 얘기했는 줄 알아. 근데 걔는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 어머, 소송당할 짓을 하지 않았어? 대놓고 CCTV에 찍혔더라. 성미 걔가 냉장고에 바퀴벌레 집어넣는 거. 그거 그냥 망하라고 저주하는 거나 다름없어. 근데 우리 처사가 과하다고 생각해. 넌 그래도 엄마 편을 들어줘야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됐어. 내가 엄마랑 무슨 말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엄마랑 성미 안 봐. 이제 앞으로 먼저 찾아가지 않을 거고 오더라도 경찰 불러서 쫓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여자 아내 때문에 가족을 버리겠다고. 네가 제정신이니? 그럼 엄만 제정신이야? 며느리한테 했던 행동을 생각해봐. 엄마랑 성미는 둘이 잘 맞으니까 그냥 둘이 잘 살아. 남편에게는 이런 식으로 몰래 연락이 왔다고 해요. 이후 차단을 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그 가게는 정리되고 옷가게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더러웠으면 한동안 바퀴벌레 때문에 몸서리가 쳐지셨단 거 있죠? 저와 남편이 걸었던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가게도 정리하고 집도 전세로 이사했다고 들었어요. 저희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도 찾아가지 않고 있어요. 서로 할 일에만 열중하고 있죠. 장사는 점점 잘 돼서 요즘은 배달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제 노력을 이렇게 보상받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이제는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저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